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활동책 14쪽과 15쪽에 있는 편지글을 같이 볼 텐데요. 이번 편지글은 되게 좀 길어요. 편지치고 길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선생님이 끊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제목이 있네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사람과 사귀려면 좋은 인상을 주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좋은 사람이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는 나부터 표정이나 행동 같은 것을 바르게 해야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름이 필립 체스터필드인데 이름만 보면 외국인인 것 같죠? 이분이 아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고민도 하고 말이야. 여러분, 공감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고 싶죠. 그쵸? 괜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 사람을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아래 문단. 사람을 사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이란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위에 이미 너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니. 너도 그 사람들의 마음 그대로 하면 돼. 어렵지 않단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내가 보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주는 건데 이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동전과 같단다.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단다. 누구나 단점과 장점을 모두 갖고 있어. 그러므로 한 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어. 너 역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잖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조건 나쁘기만 하고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고. 누구나 동전처럼 장점, 좋은 점이랑 단점, 부족한 점을 다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있지만 못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국어 공부는 잘하고 책도 잘 읽었지만 과학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씨가 예쁘고 참 착하지만 상대방 앞에서 자기 의견을 잘 못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을 나쁘게만 평가하지 말고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봐줘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넓은 지식과 올바른 태도 못지않게 옷차림과 말투, 행동에도 신경 써야 한단다. 때로는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도 필요해. 오, 약간 의외의 이야기를 하네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상대방의 나쁜 점을 한 면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얘기하는 게 나 자신의 옷차림, 말투, 행동을 단정하게 가꾸라라고 하네요. 외모를 단정히 하는 거, 이 외모라고 하는 거는 옷차림, 내가 말하는 말투, 행동,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외모라고 표현합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 우리가 사실은 깨끗하고 정리도 잘하는 사람인데 옷에 막 이것저것 묻히고 다니고 구겨 입고 다니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단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 않겠죠. 또 내가 사실은 착한 사람인데 말을 일부러 밉게 해.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도 전에 어머 저 사람 옷차림이 왜 이래?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라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또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차분하게 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데 겉보기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차분하지 못하게 막 허둥대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그렇게 좋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싶으면은 겉에 보이는 옷차림, 말투, 행동에도 신경을 써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공감하나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조금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차분하게 그렇게 해야 좋은 인상을 받지 이 사람이 옷도 막 구겨 입고 다니고 뭐 묻히고 다니고 말도 나쁘게 막 하고 행동도 막 과격하게 쿵쿵쿵쿵 발찌면서 다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통합지원 2반 친구들은 말투와 행동이 너무 예뻐서 탈이에요. 정말 훌륭하니까 여러분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든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편지를 읽을게요. 자, 그리고 친해지고 싶다면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야. 혼자만 말하는 거는 연설이란다. 네가 묻고 대답하는 여러 사람 몫을 한꺼번에 할 건 없어. 너 자신도 힘들고 상대도 유쾌하지 않단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너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줘.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야. 혼자서만 말하지 말기. 대화는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혼자서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볼게요. 상대에게 어울리는 이야깃거리를 고르렴. 아마도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얘기하란 뜻인 것 같아요. 상대에 따라서 대화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단다. 누군가 너한테 아무 재미도 없는 책을 1시간 내내 떠든다고 하자. 1시간이 아니라 5분도 집중 못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공감하죠? 사실 여러분도 재미없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주면 지루하고 하품 나오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대화할 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서요. 누구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고 그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네요.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려면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상대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그려내면 상대도 너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거야. 자, 상대방의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엄청 기쁜데 친구나 선생님이 엄청 우울한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상대방이 축축 처지는 우울한 소리만 해. 그러면은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생겨서 피곤하고 우울한데 선생님 혼자서만 막 신나서 말을 걸어요. 이 경우에도 좋지 않겠죠? 그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중요한 게 상대방이 잘하는 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상대방이 좋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선생님도 여러분이 항상 잘하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또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편지를 마저 읽을게요. 자, 중요한 거. 흐름과 상관없는 너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이야기 대부분을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고 우쭐대게 된단다. 그러면 불편한 분위기가 되고 말지. 위에서도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면 듣는 사람이 관심을 보이지 않겠죠? 자기 얘기만 입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시끄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인격이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란다. 아무리 입으로 떠벌리고 시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숨기기 어려워. 자, 됨됨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성이라는 말 알죠? 인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품과 성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데 저 아이는 참 인성이 좋아. 우리 여진이는 정말 마음씨도 따뜻하고 인성이 좋고 훌륭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착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됨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통합지원 2반 친구들은 서로 도와주고 선생님을 배려해주고 항상 고운 말을 써주는 정말 됨됨이가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이 편지를 보면 사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편지를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좋은 사람이랑 사귀려면 너부터 좋은 인상을 주어라. 아들에게 당부하고 조언하는 편지 글이었어요. 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너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본받아라.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 사람은 누구나 단점, 부족한 점, 장점, 잘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모두 생각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겉에 보이는 옷차림, 말투, 행동, 즉 외모를 신경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옷차림도 항상 깔끔하게, 말투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쁜 말투, 행동도 과격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뒤에도 이어지는 말들.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서 모든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 또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어울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또 너 얘기만 주구장창 하지 마. 자기 얘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고 부풀리고 우쭐우쭐 대면서 자랑하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렴. 이렇게 이런저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얘기가 길어지면 우리 친구들은
아우, 또 잔소리하네, 시끄러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글로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니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죠. 편지글은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마음을 전하는 글, 즉 편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말 한두 마디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말을 정성스럽게 편지로 적어서 전하는 내용이니까 아빠의 편지가 좀 길고 지루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16쪽에 이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해 볼까요? 자,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글을 쓴 사람 말고 읽는 사람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글 읽는 사람. 아들이죠? 아빠의 편지를 아들이 읽고 있어요. 이 아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나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길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편지에 아주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적었죠. 그렇죠? 편지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글이 너무 길어서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써보도록 합시다. 잘 써보았나요? 자, 그러면 여기 편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쓴 거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에 담긴 마음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인상, 좋은 인상? 좋은 인상을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어요. 자, 좋은 인상, 즉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옷차림이나 말투나 행동을 하면 좋은지 그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썼죠. 물론 길고 조금 지루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서로 마음이 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편지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런 조언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또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듣기 싫지는 않은가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긴 편지에 담아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어 시간에 편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이 마음을 혼자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 배웠죠?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 어떤 말을 써서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부분은 이 칸 안에다가 쓰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편지로 가서 직접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지 말고 편지에서 찾아서 밑줄을 그어 볼게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했다고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어. 너 역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잖니. 밑줄 칠 게 많죠? 아버지가 하도 편지를 길게 쓰시는 바람에.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줬으면 하는 마음.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빠가 옷차림, 말투, 행동에 신경 써야 한단다라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글로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잔소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글로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난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자, 두 번째 쪽으로 가면 이 끝부분에도 이런 말이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요. 아버지는 사람의 인격이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입으로 떠벌리고 치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온 몸에서 잘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의 몸과 마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잘 가꾸렴, 잘 갈고 닦으렴이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하고 있죠. 여기 두 번째 쪽에는 사실 그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밑줄을 칠 필요가 없었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이 부분에 선생님처럼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두 번째,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면 고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고요.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들이 달라지겠죠? 사실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학교에 와서 가을을 맞아서 선생님에게 또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면서 이러한 마음 전하는 글쓰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 활동에 실려있는 이 편지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기에 어려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 와서 마음 전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이번 주 원격 수업 국어 수학이 좀 많아서 힘들었죠?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학교에 와서 내가 공부하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선생님에게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